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다드림 피부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되면서 이번에 주제는 모공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름 되면서 모공에 점점 커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기본적으로 모공이 여름이 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계절이잖아요. 이런 피지 관리들을 에스테틱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여러 가지 꿀팁들 알려드릴게요. 모공 관리를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오늘 방송에서는요, 모공이 넓어지기 쉽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자주 발생되는 시기,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공 케어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좋은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름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사우나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열이 올라온다든지 했을 때는 피부의 온도는요, 이 외부 환경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0%의 피지 분비량이 상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계절에 어떻게 좀 깔끔하게 또 대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공이 커지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한다, 과도하게 세안을 또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운동 후 열이 났다. 운동 후 열 나면 어떻게 돼요? 모공이 커지면서 숨을 쉬려고 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모공이 커지는 경우들을 느낄 수 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 그리고 높은 기온 때문에 모공에 피지가 가득 차지죠. 특히 모공 속에 끼는 메이크업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리고 트러블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모공 관리할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닦는 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박테리아 균이 많이 서식하고, 그리고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세균 번식이 많아서 회를 잘못 먹으면 장염이 온다든지, 굴을 잘못 먹었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온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 여름철에 피지 분비량도 세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죠. 여름철에 그래서 모공 관리할 때 주로 우리는 이 죽은 세포들 그리고 모공에 가득 차 있는 이 노폐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해요. 우리 피부 구조를 보면은요, 이 모공이 있거든요. 모공 속에 이 요철들이 많이 건조해지거나 피지가 많아지거나 울퉁불퉁해지죠. 이 울퉁불퉁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세안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에스테틱 원장님들, 피부관리실 원장님들도 세안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세안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들이 모공에 관련된 거라 그러면 무조건 뽀드득하게 세안하려고 하세요. 뽀드득하게 세안하면 할수록 우리 피부는 어떻게? 좀 많이 피부가 손상이 되고 장벽이 약해지면서 속이 많이 당겨지는 그런 피부, 그리고 심하게 세안을 많이 하신다 싶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모공 확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안을 하실 때는요, 부드러운 로션 타입의 세안제를 이용을 해서 클렌징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로션 폴리싱이에요. 이 로션 폴리싱 포터피놀이라는 성분을 이용을 해서 부드럽게 세안을 하고 항균과 항염 작용을 같이 주면서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흘린 땀, 피지 분비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세안을 하면서 녹여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오일 클렌저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오일 클렌저는 기름을 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빼지 않고 수분을 줄 수 있는 이런 로션 타입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복합성 피부, 지성 피부, 그리고 건성 피부 또한 마찬가지로 로션 타입 세안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 세안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겔 폴리싱입니다.
겔 폴리싱은 뭐냐면 모공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폼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돼. 겔 타입이잖아요. 겔 타입은 하는 역할이 거품이 살짝 나요. 근데 일반적인 폼 클렌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뽀드득한 세안을 많이 하시죠. 모공이 가득 찼다 느끼시는 분들은 뽀드득한 세안을 하실 텐데, 얘는 뽀드득한 세안이 아니라 수분을 남기면서 유분을 제거해주는, 그리고 모공 속에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용도예요.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쓰시면 되고, 지복합성인 피부는 1차, 2차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1분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세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30분 이상 앉아있고 1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것만큼 피부에 자극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세안을 하거나 샤워하실 때도 너무 장기간 목욕탕에 있는 거는 습도가 우리 피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균을 올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세안하는 것을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양도 중요하죠. 정품 정량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이 로션 타입의 클렌저는 500원짜리 동전만큼 쓰시고, 겔 폴리싱은 100원짜리 동전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올바른 세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좀 제거를 해줘요. 그러면 모공이 비었잖아요. 이 빈 모공을 우리는 수분을 채워줘야 돼요. 수분 공급은요, 이렇게 겔 스타터 이용해서, 겔 스타터가 하는 역할은 pH 조절을 맞춰주고, 그리고 앰플형 토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분을 모공 속에 이제 디클렌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분을 넣어주고, 이런 수분을 채워줬을 때 밸런스가 맞아지거든요. 무조건 빼기만 하면 이 100%에서 마이너스만 계속 가게 되는 거고, 울퉁한 이 모공을 갖다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개념이 그린박신. 요 그린박신은 이용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수분이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피부 측정을 하거든요. 피부 측정을 했을 때 수분도가 내 피부에 지금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이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모공에 많은 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빼고 그리고 더해주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린박신 이용해서 앰플 팩처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을 넣어주고 1차로 해서 클렌징 해가지고 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잖아요. 이건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얘를 데일리로 매일매일 10분 정도 팩을 이용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에센스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겔 타입의 에센스를 활용하시는 게 피부 위에 남는 거에 있어 가지고 훨씬 도움이 돼요. 픽사드 키트는요, 고영양의 비타민 12가지 복합제가 들어가 있는 앰플이거든요. 1회분씩 나와 있어요. 얘는 모공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모공 축소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많이 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픽사드 키트 안에는 이렇게 1, 2, 3 이 세 가지 1, 2, 3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1제 1번, 픽스 앰플 2번, 피클 앰플 3번, 피니쉬 로션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픽스 앰플, 수분을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드시지는 마시고요. 피부에 양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분을 절인다는 뜻, 피클 앰플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는 이 PQQ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비타민 복합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예민하고 따가우신 분들도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그리고 정품 정량으로 쓸 수 있도록 1회분씩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가볍게 쓸 수 있는 수분 크림까지, 피니쉬 로션까지 이렇게 사용하신 후, 그 다음으로 플루이노예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안에 상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스파츌라처럼 같이 들어있어서 알약 2알을 사용하시면 돼요. 알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알약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으깨면 으깨져요. 그래서 피부에 이 결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플루이노 알약 세럼이 하는 역할이고요. 속당김이 많으신 분들, 특히 속당김 많고 제가 지금 손이 겼거든요. 이 화상을 입었을 때도 발라주시면 얘가 위에 있는 각질 막을 입혀주는 그런 성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 그리고 속이 건조한 모공 관리할 때도요, 날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플루이노 알약 세럼까지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세요. 앰플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아무래도 빠르죠. 그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는 크림을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되는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세 번째 보습이거든요. 보호하고 보습을 시켜줄 때는 반드시 크림까지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크림을 사용을 하실 때는 여름철에는 가벼운 걸 쓰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로션 타입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확실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이 파이투신 크림을 이용을 해서 보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멘젤 라이트 크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주는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믹스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 따로따로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멘젤 라이트 크림 제가 발라보면은요, 되게 텍스처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한테도 좋고, 모공을 숨을 쉬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그리고 수분감 있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이런 세멘젤 라이트 같이 쓰시고, 파이투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짜보면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커버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커버가 된다라는 거는 이 꽃송이 버섯 추출물에서 나온 성분 자체가 컬러가 살색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톤업 기능도 같이 되고, 그리고 이 장벽을, 손상된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PDRN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병풀 추출물, 이런 세 가지의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 차단을 해줄 때는 이렇게 피니쉬 로션, 혼합자차를 이용한 피니쉬 로션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 해주시면 0세부터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을 이용을 해서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이 피부 속에 이 재생을 같이 유도시켜주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니쉬 로션은 여기 15라고 써 있어요. 15는 15ml를 얘기하고요. SPF 50이고 파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력도 오래되고요. 수영장 가서도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피부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메이크업이 중요하죠. 메이크업을 하실 때 요새 파데프리 하잖아요. 요 파데프리 하실 때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요 두 가지 파이투신이랑 피니쉬 로션 열심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파데프리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면 돌가루가 있어요. 징크 옥사이드라는 돌가루를 이용을 해서 그 화장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재생 비비크림처럼 사용하는 컬러가 있는 이 크림이에요. 파이투신. 많이들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렇게 컬러가 있거든요. 이거 자체에 꽃송이버섯 추출물에서 나온 컬러예요. 이 파이투신이 원래 가진 색깔이 이렇게 살색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피니쉬 로션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바르게 되면 피부 위에 톤 보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톤업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쿨톤을 만들어주는 거죠. 피부 재생력도 도와주고, 그리고 모공을 막지 않는 게 뭐냐면 얘는 비비가 아니라 재생 크림이잖아요. 재생 크림이기 때문에 피부에 어느 정도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고, 이렇게 피니쉬 로션 선크림이거든요. 민감한 피부까지 눈시림 없이. 특징이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선크림은
세상에 이 선크림밖에 없을 거예요. 세라마이드 뭔지 아세요? 우리 피부에 천연 보습 인자가 있거든요. 각질 위에는. 그게 자기 스스로가 보습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모자르죠.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건조한 것들을 이 세라마이드 MP를 섞어서 이 자외선 차단제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피부에. 그리고 선크림은 아시다시피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섞은 혼합자차가 있어요. 이 피니쉬 로션은 혼합자차거든요. 무기자차인 경우에는 약간 백탁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 속에 흡수되지 않고 반사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만큼 민감한 피부들은 이런 돌가루들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것들이 들어왔을 때 피부에서 반응을 해서 선크림만 발라도 내가 트러블이 나고 되게 더 예민해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선크림이고요. 유기자차는 어느 정도 피부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반짝거리죠. 그리고 가볍고 물 같고. 그래서 선 세럼이나 에센스 달아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유기자차인 경우들이 많아요.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 중간이에요. 혼합자차. 그래서 피부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장점들이라 그러면 또 하나는 이렇게 피부 속으로 너무 많이 흡수되지 않아서 민감한 피부에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요즘 모공을 막지 않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름철이니까 모공을 막으면 막을수록 트러블이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트러블 발생되지 않는 파데프리를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 스크럽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파우더 워시 가루 타입으로 쓴다든지 필링 패드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 타입 아니면 알칼리 타입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세메시트죠. 세메시트를 이용을 해서 케어가 된다 그러면 자극이 덜 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메시트 관리를 샵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장을 이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0분 정도 팩을 해주시게 되면 이 모공 청소를 해주는 딥클렌징이죠. 세메시트는 이 알칼리 용액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노폐물을 잡아주고 피지 컨트롤을 도와줘서 블랙헤드라든지 모공 속에 껴져 있는 그 피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닦았을 때 까맣게 보여요. 저희 샵에서 지금 사용한 세메시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까맣게 나올 정도로 닦으면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홈케어 코팅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루티너 같은 경우에는 각질을 녹여주는 산이 들어있어요. 아하, 바하, 파하라는 각질을 녹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루틴을 얘는 토요일, 얘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면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모공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3대 7 법칙인데요. 3은 빼주는 거, 7은 더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고민되는 부분들은 탄력이 떨어진다, 건조해진다, 주름이 생긴다, 얼굴에 피부가 처진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30대 피부는 모공이 커지는 느낌이 들죠. 모공이 동그랗게 커져요. 근데 40대, 50대는 축축 늘어지는 모공을 갖게 돼요. 그걸 바로 세로 모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세로 모공 안에 흡수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된 상태로 보호막만 입혔다. 그러면 세로 모공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피부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공 속에 피지를 빼주고 더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무엇인가를 넣어줄 때 우리는 앰플을 사용하기도 하고 에센스를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는데 바른다고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피부에. 그래서 바른다고 흡수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팩을 해야 돼요. 팩을, 마스크 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해주는 것들은요, 이렇게 세멘팔트 그린박신 이용해서 앰플을 흡수시켜 준 다음에 이렇게 세멘팔트 모델링까지 하게 되면은요, 얼굴 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모공도 좋아지고 그리고 수분이 많이 차니까 좀 색소도 환해지고 얼굴 톤이 환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노폐물을 정리를 해주고 나서 사용을 해주는 게
그린박싱과 요 세멘팔트까지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파메스테틱 공식 계정에 나온 거 보셨어요? 저희 거예요. 이렇게 세멘팔트도 많은 분들을 사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멘팔트는 프리미엄 겔 모델링이에요. 30분 정도 팩을 하는데 모공 축소에서는 이 모델링을 아주 굉장히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요, 모공이 커지면 얼굴에 열이 나게 되고, 모공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홍조가 있으면 이 열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쿨링감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쿨링감 있는 것들이 여기 그린박신이랑 세멘팔트거든요. 이 두 가지. 그렇게 해서 이 세멘시트를 쓴 날 바로 그린박신과 세멘팔트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건조감도 많이 좋아지고 모공 축소도 되고 얼굴 톤도 술톤에서 이렇게 쿨톤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모공 관리라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홈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게도, 또는 잘못된 홈케어를 쓰고 모공이 더 커지기도 하고 염증이 더 많이 올라오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홈케어를 잘 해서 올 여름을 아주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모공 속 안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가둬둬야 될까? 그게 관건이잖아요. 집에서 홈케어 트리트먼트를 샵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만 하신다 그러면 굳이 피부관리실 가실 필요가 없어요. 피부관리실에 가야 되는 경우는 정말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본인 스스로가 압출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흉터 생기지 않는 여드름 압출을 원하실 때는 샵에 오시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홈케어만 잘해도 여드름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좁쌀 여드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를 잘 하시면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안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름철의 모공 관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빼주고 더해주고를 잘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주의사항 있어요. 4가지 주의사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도한 세안 하지 않기. 그래서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수분 공급해주기. 평소에 그거는 매일매일 적금 들어두듯이 수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수분 크림이라든지 보호되는 크림을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여름철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 돼요. 요 4가지 단계를 꼭 거치신다면 모공 케어, 여름철 모공 케어 반드시 성공하셔서 쫀쫀한 모공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나 더운 거 싫어하시잖아요. 에어컨 틀고 하루 종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건조해지고, 그리고 나는 사우나를 너무 즐겨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우나 너무 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게 되면 모공이 또 넓어지고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늘어난 모공은 이 늘어난 고무줄과 같아 가지고 탄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고무줄처럼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공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습관을 바꿔서 빨리 이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모공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피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런 심각해지는 예로는 장벽이 손상이 돼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반드시 모공이 조금 넓어졌다, 피지량이 많아졌다 하면 집에서 간단한 홈케어 그리고 루틴만 바꾸시더라도 모공은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더 많은 스킨케어 꿀팁 앞으로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